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킹달러 환율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경제 전문가나 뭐 경제학 선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경기 침체 또는 경제 위기는 올 거다.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올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죠.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나 외환 위기보다는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면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드 파월 의장이 개인과 기업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도 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는 게 뭐 잭슨 홀에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투자에는 참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2021년도에 파월 의장도 그렇고 그 누구도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것을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자, 그 말은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우리가 뭐 원숭이한테 물어보나 뭐 경제학 선생한테 물어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들어주는 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학 대학교에 경제학 교수님이 많이 계신데 사실 논문 쓴다고 바쁘신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간혹 뭐 뉴스나 TV에 나오셔가지고 간혹 뭐 대담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있죠. 이분은 이제 스카이 쪽은 아니고 서울 쪽에 있는 경제학 선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분의 영상을 많이 봅니다. 사실 이런 분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뭐 경제학이나 관련 선생들은 뭘 하는지 몰라도 지금과 같이 이런 경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죠. 이렇게 참 경제에 대해서 현재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분이 학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후원 계좌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영상을 참 꾸준히 올리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에 있는 선생이 이렇게 하기 힘든 이유가 사실 얼굴을 내밀면서 있죠.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본인의 지식이 쉽게 말해서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지식의 깊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대중들이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참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분의 지식이 얼마만큼 깊은지 그런지는 제가 뭐 측정할 만큼 저는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대단하다. 제가 받는 경제학 선생 중에서는 가장 대단하지 않나. 그리고 뭐 스카이 쪽에 있는 경제학 선생 같은 경우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분은 제가 잘 거의 못 봤는 것 같습니다. 간혹 뭐 TV에나 나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경제학이나 문과 선생들이 학위를 받고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하지만 물론 그분들이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죠. 지금도 아주 그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사실 그분들의 예측이 다 틀리죠. 거의 99%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이야기는 말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하여튼 대체적으로 경제학은 맞추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뭐 스카이 쪽에 있는 선생들이나 예측은 다 틀린다 이렇게 보시고 가볍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친분은 없습니다. 없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자, 킹달러가 지금 상당한데,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또는 경제 위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는 오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죠. 간혹 있습니다.
지금 환율 1,400원대는 사실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380원까지 갔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은 환율이 1,500원까지 열려있다. 그래서 1,500원 이상이 되면 경제 위기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환율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가장 큰 건 뭡니까? 미국 물가죠. 자, 미국 물가 때문에 지금 환율이 전 세계에서 자, 달러 선호 현상,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그럼 미국은 자, 미국 물가가 특히 물가 중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9월 13일 날 또 발표될 건데 그때 또 8% 9%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자, 미국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미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공원 연준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잭슨 홀에서도 지금 연설에서도 확실하게 올릴 거다. 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 강하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올라가다 보면 수입 물가도 상승하게 되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는 금리도 인상해야 되고, 자, 물가 상승되면 경기도 침체됩니다. 자, 그리고 자산 가격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주식이 역동조합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은 무조건 꼬라박죠. 꼬라박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자, 주식이 모든 자산 시장에 선행하기 때문에 주식이 내려가면 부동산도 내려간다.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하락을 맞고 있다. 그래서 2023년은 올 연말부터 해가지고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1,500원대를 뚫으면 아무래도 경제 위기,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뭐 일부의 의견이긴 합니다. 자, 그렇고, 자, 그러면 낙관론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과거의 IMF와 같은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 하는 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근거는 뭔가 하면 외환 보유액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세계 9위다 이거죠. 과거 IMF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환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무역 수지가 적자, 66년 만에 무역 수지 적자가 됐다는 것도 일시적인 거지 우리나라는 걱정이 없다라고 정부는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2의 IMF는 없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IMF 때는 뭔가 하면 기업이 달러를 많이 차입했지만 지금도 단기 외채가 전체 외채 중에서 한 42%라고 합니다. 근데 이 42%는 뭔가 하면 서학개미 운동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단기 외채가 많다. 자,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급의 IMF 그런 사태는 오지 않는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정부에서 지금 외환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징후가 보입니다만은 지금 외환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또 못하겠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론이 상당히 많죠. 일단은 뭔가 하면 1,500원대까지 만일에 간다,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걸 예측을 못한다 이거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1,500원대가 오게 되면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통 달러가 이렇게 킹 달러가 되면 유로와 위안화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자, 유로와 위안화보다는 달러 선호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으면 고환율이면 자, 수출도 항상 잘 돼야 되는데 자, 문제가 뭔가 하면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소비해 주는데 개발도상국이 지금 외환 위기에 시달리기 때문에 수출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너무나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자산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로 더 몰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뉴스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단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것 뿐이지 제가 이쪽으로 뭐 지식이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최악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66년 만인데, 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시장도 지금 작년 대비 한 8%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인데 이게 66년 만이다 이거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장기화될 수 있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달러가 더 귀해지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또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항상 보면 자, 달러를 넣었다가 뺄 수 있는 현금 ATM기에 비유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러가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를 거고, 그렇다 보면 환율은 또 올라갈 거고, 그러면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인상을 못하게 되면 다시 외화 유출은 더 심화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자, 그래서 킹달러, 지금 달러 선호 현상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다. 적어도 2023년 말까지는 지속될 거다라는 또 시각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 인상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는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갭이 벌어진다 이거죠. 불과 한 6개월, 1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금리가 더 오르면 우리나라 달러가 유출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장 유출되는 건 같지는 않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은 고액 자산가들은 돈 냄새를 빨리 맡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도 뭔가 하면 국내의 달러 예금 증가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 상구에 계시는 고액 자산가 분들이 달러 예금, 즉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 예금을 하시는 분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선호 현상이 더더욱 증가한다 하는 거고, 자, 이러한 고환율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또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외환 위기나 경제 위기는 와서는 안 되는데 지금 환율이 사실 무섭죠. 환율이 이렇게 무섭다 보니까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환율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외환 위기,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신문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달러 고환율 지금 1380원 1400원은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1500원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시민들이 조금 더 신문을 보는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봤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제 이야기보다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모 선생 이분의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들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